안녕하세요. 청담미손방향치과의 윤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의료적인 거 말고 치과에 대한 잡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그러면은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개 뽑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를 찾아봤더니 옛날 소설 중에 오발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명작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치과에서 치아를 여러 개를 뽑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죽는 씬이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오해가 비롯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치아를 뽑고 나서 사람이 죽으려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과다출혈이나 아니면 쇼크인데, 쇼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 심장이 원래 안 좋거나 혈압이 워낙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과다출혈로 치아를 뽑고 과다출혈로 죽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이제 과다출혈이라고 피를 쏟아서 죽으려면 거의 2리터 가까이 쏟아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옛날에는 있었을 수 있지만 옛날에 이제 위생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정말 옛날에 이제 이를 뽑고 지혈을 못하거나 아니면 글로 감염이 되거나 해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요즘 치과에서 이 뽑다가 죽을 일은 없으니까 사람이 뽑는 거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치과 의자 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나요? 라고 하는데 저도 치료하다 보면은 눕혀놨다 올리기 전에 이제 벌떡벌떡 성질 급하신 분들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기계의 우함이나 기계가 후져서가 아니라 그 기립성 혼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누워있다가 저혈압인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면은 이제 머리 쪽에 있는 피가 내려가면서 갑자기 저혈압이 형성돼서 이제 어지럼증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절 같이 이렇게 혼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립성 혼수를 막기 위해서 올라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씨 더울 때 집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못 꺼내와 그래서 벌떡 일어났을 때 갑자기 핑 도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이유니까 치과에서 이제 일으켜 세워줄 때 의자에 그냥 누워 계세요. 먼저 벌떡벌떡 일어나다가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치과에서 아프면 왼손 들라고 하는데 그래놓고 계속 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치과에서 일단 왼손을 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치료 기구랑 의사의 접근이 환자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오른손을 들면 그 치료하고 있는 손을 치거나 의사의 얼굴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왼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손을 들었을 때 웬만하면 치과 의사가 보고 치료를 멈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해 드리죠. 다만 이제 가끔 그렇게 속상하신 분들은 이제 치료가 정말 얼마 안 남았을 때 치료 중에서도 이제 약간 그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환자가 아프다고는 했고 불편한 건 알겠지만은 1초만 더 버티면 이 치료가 끝나. 그러니까 너도 좀 참아 라는 의미로 무리하게 진행을 할 때도 있지요. 방금 들어온 질문이네요. 치과의사 언어 해석이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머가 있네요. 말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는 아플 수 있다 뜻, 조금 시릴 거예요, 아플 확률 100%, 조금 울리는 느낌 날 거예요, 두개골 강진예약, 조금 따끔해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조금 참으세요, 엄살 그만 부려라, 아프면 손 드세요, 그렇다고 치료를 멈추진 않음, 금방 끝날 거예요, 하지만 너에게 영원 같은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시작이다. 틀린 말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틀린 말은 아니고 그래도 일단 뭐 믿어주셔야죠. 의사가 치료를 하면 일단 믿으시고요.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중에 저는 마취가 안 되는 체질이에요. 마취 많이 해주세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마취가 안 되는 체질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체질적인 문제, 뭐 마취제의 문제라든지 뭐 본인의 그런 특성이 아니라 성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뼈 자체가 약간 두꺼워요. 그 뼈의 경도도 있고. 근데 마취제가 대부분 치아에 직접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아에 가장 가까운 뼈에 마취액을 흘려 넣어서 그 액이 뼈에 흡수되면서 치아가 마취되는 원리예요. 그리고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는 거의 목 안쪽에 있는 신경 위치를 찾아요. 그래서 목 쪽으로 깊숙이 바늘을 끝까지 집어넣고 그 신경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 마취액을 쏴서 마취를 하는 원리들인데, 일단은 뼈가 단단하신 분들, 정말로 뼈 경도가 너무 단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도 약간 그런 편이고 남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마취제 흡수가 뼈로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마취액을 과량으로 써도. 그런 분들은 이제 마취 효과가 좀 더디죠. 그리고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목 안쪽에 있는 뼈 구조물을 저희가 찾아서 거의 한 5cm에서 6cm 정도 되는 주사바늘로 그 위치를 찾아서 잇몸 안쪽에 있는 위치를 찾아서 넣는데, 사람마다 해부학적 구조물이 다르다 보니까 신경 위치가 그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있어야 되는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바늘을 넣어서 마취를 해야 되는데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 신경이 없으니까 조금 헤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취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치과에서 사용하는 마취제는 리도케인이라고 국소 마취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마취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로 뭐 한 10,000명이나 100,000명 중에 한 분 정도? 저도 치과의사 하면서 리도케인이 이제 그 내성처럼 이제 효과가 없으던 환자보다는 딱 한 분 봤어요. 그분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봤고요. 그분은 그걸 알고 계셨고, 그런 분 아니고서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상 오늘은 조금 가볍고 재미있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이외에도 또 기발한 치과에 대한 재미있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병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